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성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건설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10여 분간 전반적으로 2020년에 건설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2021년에 건설시장이 어떻게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은 전체적으로 2021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한 요약 자료를 한 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된 가운데 건설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2021년 건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를 살펴보고 이후에 건설 투자, 그리고 전문건설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1년 건설 시장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설 수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설 수주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약 1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건설 수주 실적이 131조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민간 토목을 제외하고 전 부분에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간 건축 부분의 수주가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주택 경기가 호조세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주거용 건축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정책적 영향으로 밀어내기식 물량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2021년에 적정한 기저효과로 나타나서 2021년 수주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행지표 건설 수주 이외에도 인허가 그리고 착공 물량 등도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설 투자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0.2% 감소한 260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4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건설 투자는 0.1% 감소한 26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예상한 전망치와 실제 속보치 나온 게 지금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결과적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지표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 수주가 지금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도 이 시차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2021년 건설 투자는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이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의 건설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건설업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통계가 조금 집계가 지연되는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9년 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전문건설업 계약액을 살펴보면 지금 97.6조 원으로 2018년에 비해서 4.8%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전문건설업은 자,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원도급은 공공공사,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가 주된 물량이 되고, 그리고 하도급 물량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이 일반적으로 하도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9년 전문건설업 물량 같은 경우에
하도급은 감소했고 원도급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하도급이 감소한 폭보다 원도급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 시장 규모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시장 내에 업체 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적은 4.8%가 증가했는데 업체 수가 지금 6%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계약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개별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 수주 그리고 건설 투자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요런 2020년 동향을 바탕으로 2021년 전체적인 건설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에 전반적으로 2021년 건설 시장의 주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자, 크게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회복이 예상되는 부분들, 오히려 반대로 둔화가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강이 예상되는 부분들로 크게 한번 4개로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 일단 정부의 SOC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정부 SOC 예산이 26조 원으로 이 역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건설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판 뉴딜, 생활 SOC, 그리고 노후 인프라 투자,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분의 건설 투자는 2020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주거용 건축 쪽 부분에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수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시차로 인해서 연결된다라면 2021년과 2022년까지 이어져서 주거용 건축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0년에 민간 토목을 제외하고 전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민간 토목 부분은 2020년에 많이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승과 회복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둔화와 하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비주거용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가 주로 해당이 되고, 최근에는 물류 같은 시설들도 자, 비주거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주거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저희가 전체적인 경제를 회복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회복이 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택 문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실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분 건축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서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워낙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불가피하게 기저효과로 인해서 둔화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강 요인으로는 여전히 주거용 건축 시장의 규제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2021년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내 해결이 지연된다라면 이 부분도 전반적인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뿐만 아니라 건설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21년 건설 경기를 전망을 해보면, 자, 먼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 자, 건설 수주는 2019년에 비해서 7% 이상 상승한 18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0.2%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가 2%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2020년은 마찬가지로 공공공사 물량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한 1% 이상 증가한 98조 원에서 99조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은 전반적으로 건설 수주 그리고 건설 투자, 이 전문건설업 이 세 요소가 좀 서로 상이한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설 수주는 2020년에 크게 증가한 효과로 인해서 202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는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투자는 2021년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건설업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증가세는 유지하되 상승폭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건설업은 한 1% 정도의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 건설 투자, 전문건설업이 좀 상승폭은 요소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2021년에는 여전히 공공건설 투자, 자, 정부의 건설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 민간 투자가 얼마만큼 회복될지, 그 폭과 속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건설 시장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전체 건설 시장의 물량 구조를 봐도,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은, 자, 이 민간의 자금, 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자, 이러한 유인책을 조금 마련하고, 좀 규제를 좀 감소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체 건설 시장의 98%가 사실상 중소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또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